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노김입니다.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었다. 스카이데일리 특집 기사 특별판입니다. 자, 오늘 프롤로그를 2번 했으니까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단독 5.18 진실 찾기 첫 번째. 군의 레카차를 몰고 무기고 담장으로 돌진해서 우르르 몰려갔던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특집 기사입니다. 자,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취재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당시 전남매일 기자 김동문 씨, 여기 나오신 이분이죠. 자, 19일 낮 1시에 무기고 쏜살같이 접근. 20-30m 떨어진 곳에서 탈취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총기 1700정, LMG 30개 전이 보관되어 있었고요. 주동자가 더 밀어! 더!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적지 돌판에는 21일 탈취 명시 돼 있는데 무기고 구멍 뚫리자 총기를 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40년 전에 쓴 그 사건을 기록한 비석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 탈취 현장에 들어선 사적비. 5.18 당시 전남 매일 신문에 기자로 근무했던 김동문 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쾅쾅! 군용 레카차가 몇 번 후진하더니 무기고 문짝이 뜯겼습니다. 야, 군용 레카차를 후진을 시켜가지고 무기고 담장을 뜯어버렸다 이겁니다. 5.18 당시 전남 매일 현직 차장급 기자였던 김동문 기자, 지금 현재 79세, 올해 80세가 되셨어요. 이분이 1980년 5월 19일 오전 1시쯤 전라남도 나주시, 그다음 나주군이었겠죠, 금성파출소 무기고가 습격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무기고 피탈 현장으로부터 100m쯤 떨어진 신문 보급소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파출소 2m 옆에는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탈 무기류의 양이 방대했던 것도 사실상 군부대 무기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주에서 만난 김동문 기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날 오후 1시쯤 5톤짜리로 보이는 군용 레카차가 쏜살같이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며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차의 주행 방향을 주시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군용차가 파출소 앞에 서더니 방향을 바꿔 후진해서 담장을 그대로 밀어버렸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무기고 담장이 바깥은 블로그, 안쪽은 적벽돌로 축조된 벽체였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은 당시 현장을 더 가까이서 목격한 또 다른 시민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겁니다.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은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와 나주 시위대가 합세한 나주 경찰서에 진입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군용 레카차로 무기고를 파괴하고 칼빈 500여 정, M1 소총 200여 정, 7탄 4만 6천 발을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록만 놓고 보면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고는 복수의 시위대가 합류해서 가장 많은 무기류를 다량 획득한 핵심 습격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지 취지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무기고 습격 1시간 전에 나주경찰서가 경찰력을 철수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됩니다. 군용차가 무기고를 들이받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그쪽을 주시했던 김동문 기자죠. 김 씨는 꽝 소리가 여기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였다. 시각과 청각에 의존한 생생한 기억임을 강조했습니다. 꽝하는 충격음은 적어도 3차례였다라고 되짚었습니다. 그러면서 3번 이상 몇 번을 후진해서 밀더니 담벼락이 무너졌고 문짝이 뜯겼다고 했습니다. 문짝은 완파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켠이 뜯겼고 그 틈 사이로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들어가 무기류를 빼냈다는 겁니다. 그는 그때 문짝으로부터 정장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기류를 빼냈고 무기를 싣고 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장년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김동문 기자는 무기고 탈취 사건 직후 알고 지내던 예비군 대대장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 무기고에 무기가 어느 만큼 있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자, 총기류 1700정과 LMG, 기관총이죠. LMG 상공 기관총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사견임을 전제로 나중에 총기류가 1700여 정을 860정으로 낮춰 집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비군 대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LMG 한정은 금성파출소 탈취 무기류 목록에 없는 것으로 검찰은 기록하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엔 오후 3시 35분쯤 시위대가 화순 광업소와 동면지대를 습격해 실탄 14,000발을 탈취했으며 이때 LMG 한정을 습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김동문 기자와 통화한 예비군 대대장의 금성파출소 LMG 보유 진술이 틀렸거나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자,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전교사라 그러죠. 자료에 따르면 당시 피탈된 LMG는 호남 각지에서 모두 22정으로 그는 파악했습니다. 옛 금성파출소 자리에는 5.18 유적지를 알리는 돌판이 자리하고 있고요. 취재진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구 금성파출소 예비군 무기 집중무기고라는 명칭의 사적비 소개말에 적힌 날짜에는 김동문 기자의 증언과 발생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적비에는 이곳이 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시민 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다수의 시민군들이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한 군용 차량을 이용해 획득하여 무장하고 무기의 상당수를 광주로 이송하여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적비가 시민 학살이 알려진 시점 5월 21일로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계엄군의 선제 총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시민의 무기 획득 시점은 적어도 21일이었거나 이후가 됩니다. 하지만 무기고 습격에 동원된 군용 차량은 미출고된 새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증언들이 있습니다. 무기고 습격보다 차량 탈취가 나중에 있을 수는 없는 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동문 기자, 김동문 씨는 자신이 아는 최초의 무기고 탈취 시점은 19일일 수밖에 없다. 5.18 다음 날이죠. 근거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나주 시외버스터미널 일대가 5.18 다음 날 19일 아침 아수라장으로 돌변한 사실을 꼽습니다. 자, 김동문 기자, 김 씨는 나는 나주에 살면서 전남 매일 본사가 자리한 광주의 전남도청 부근으로 1시간 걸려 출퇴근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날은 해상왕 장보고 기획특집을 만들기 위해 완도로 출장을 가려던 참이었다며 오전 8시 30분쯤 다다른 터미널 부근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보안과장, 경감이죠. 보안과장이 호루라기를 불며 교통정리를 하길래 물었더니 간밤 광주에서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교통편이 끊겼고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사에 알리고 터미널에 갔지만 전화기에 긴 행렬이 줄지어 있어서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고 공중전화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보급소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다고 구체적으로 상술했습니다. 사무실은 전남 매일의 나주 보급소에 딸린 작은 사무공간을 일컫습니다. 둘째로 김동문 기자가 근거로 든 것은 19일 이후에 자신이 나주에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후 전남의 한 예비군 대대로 피신했다가 그곳에 7일간 갇혀 지냈다고 합니다. 김동문 기자, 김 씨는 예비군 대대에서 겪은 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 씨의 아내 클라라 김 77세는 취재진의 남편이 일주일간 행방불명돼 죽은 줄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무기고 피습 1시간 전 경찰이 자진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김동문 기자에 의하면 나주서 경무과장 낮 12시에 철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위는 아리송합니다. 칼빈 500여 정, M1 200여 정, 실탄 46,000발을 털어갔다고 해요. 검찰 기록에는 시위대 움직임, 일사불란, 무기고 잇따라 피습 이것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스카이데일리 취재진은 금성 파출소 무기고 탈취 현장을 더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다는 증언자 민경수 65세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민 씨는 현재 나주에 살고 있으며 발파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그를 찾은 그는 금성 파출소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무기류 탈취 전 과정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상세하게 설명했고 무기류의 종류와 장년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도 일부 기억했습니다. 당시 22살에 결안장소했던 민 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인적 규모는 20명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는 파출소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 나왔고 무기류 탈취 현장까지 걸어서 다가갔다는 설명입니다. 민 씨는 인터뷰에서 군용 트럭이 뒤로 후진해서 몇 번을 밀었다라고 말했고요. 구체적으로 한두 번으로는 파괴가 안 되니 여러 번 후진으로 들이받았다 이거죠. 무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이 들어갈 만큼 겨우 문이 무너졌는데 그때 이제 글로 기어 들어간 거죠. 이 무기고의 문은 일반 가정집 만한 크기라며 폭 1m, 높이 2m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는 또 무기고 앞에서 사람들이 내렸고 주동자가 더 밀어 라고 외치며 뒤를 봐주자 트럭이 후진해서 무기고의 일부분만 부셨다며 사람이 들어갈 정도가 되니까 트럭에서 내린 20여 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기를 털고 무기를 많이 빼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 M1인가 소총을 쏴보려고 공중에다가 몇 번 발사하니까 총알이 전선에 맞았다고 보충했습니다. 전깃줄에 맞아서 불이 번쩍하며 합선되면서 전선이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자, 기자는 조준 사격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민 씨는 조준 사격은 아닌 것 같고 탈취한 총을 테스트하려고 공중에 공포를 쐈는데 우연히 전선에 맞아서 전깃줄이 끊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민 씨는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당일은 아니었고 그 전날인가 전전날쯤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기준으로 매월 달라지지만 1980년 당시 5월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김동문 씨와 민경수 씨의 기억은 그러니까 합치면 19일이었다는 얘기죠. 5.18 다음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9일 금속 무기고 사적 비기록에는 21일. 그러니까 이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시위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이런 시간 안에 무기고를 연쇄 습격을 했다. 기록은 순차적으로 사건 목록을 기입했지만 시점으로는 피습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습격을 감행했다라는 추정이 무리가 아닙니다. 지휘 체계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유추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오후 1시 광산 하남파출소에 시위대 80여 명이 차량 3대를 타고 와서 칼빈 29정을 탈취했고 10여 대의 차량에 탑승한 광주 시위대가 한평에 도착해서 신광지서에서 총기 100여 정, 실탄 2상자를 확보했다고 검찰 문서에는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1시 35분 화순 소재 4곳의 파출소에서 총기 460정과 실탄 1만 발, 오후 2시 나주 한평지서 무기고에서 칼빈 20정과 실탄 7, 8상자를 각각 탈취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무기고 습격에 관여한 사람의 숫자는 또는 인원은 구체적으로는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고의 복수의 시위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습격을 감행한 곳은 김 씨와 민 씨가 증언한 금성파출소 습격 사건이 대표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탈된 무기의 종류와 양이 탈취 당일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날이 가장 많았다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지 취재에 응한 목격자들은 진술과 검찰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대목도 있습니다. 당시 전남 매일 기자였던 김동문 기자,
예비군 대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LMG 301 한정, 검찰이 기록한 금성파출소 탈취 무기류 목록에는 없고, 대신 검찰 기록은 오후 3시 35분쯤 시위대가 화순광업소 동면 지서를 습격한 칼빈 1108정, 실탄 17,760발, 에만 72정, 칼빈 296정, AR 1정, LMG 1정, 실탄 14,000여 발을 탈취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때 LMG 기관총은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칼빈 소총, LMG, M1, AR, 그 다음에 수류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보시면은 칼빈 소총 510정, 칼빈 소총 실탄 36,600발, LMG 4정 실탄 6만 발, M1 소총 255정 실탄 16,766발, AR 소총 4정 실탄 1,440발, 수류탄 182개. 자, 반면 안기부 현 국가정보원이죠. 상화 일지에는 LMG 4정 실탄 6만 발이 금속 무기고에서 탈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 칼빈 소총 510정 실탄 3만 600발, LMG 4정 실탄 6만 발, M1 소총 255정 실탄 16,766발, AR 소총 4정 실탄 1,440발, 수류탄 182개를 금성파출소에서 피탈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자, 민씨는 금성파출소 무기고에서 탈취한 현장을 지켜본 이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3명에서 5명의 주민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드문드문 모여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 탈취자는 광주에서 대학생과 시민이 죽는데 당신은 왜 동참하지 않느냐고 고함쳤다고도 했습니다. 말투는 광주 말씨였다고 민씨는 정했습니다. 자, 김동문 기자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 가지 미심적인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고 습격 사건 당시 시점 직전에 받은 전화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나주경찰서 경무과장이 철수한다는 전화를 12시에 받았고 1시간 후인 오후 1시쯤 군용 레카차가 사무실 앞으로 쏜사같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무기고가 습격받기 직전에 경찰관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광주에서 허겸 기자였습니다. 자, 5.18 관련해서 스카이데일리는 진실찾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진실을 알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전화번호는 02-522-6595로 제보해 주시면 우리 허겸 기자 또는 특별 취재반과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광주의 진짜 유공자들이 맺힌 전류, 그거를 씻기 시작하면서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5.18은 DJ 세력, 북한이 지도한 내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편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